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순간이 있어요. 읽지 않은 것도 없고 확인할 것도 없는데 자꾸 화면을 켜고 있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먼저 연락이 왔는데 그저께까지만 해도 사소한 것도 보내오던 사람인데 오늘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이 드는 거잖아요. 바쁜 것과 다른 것은 사실 질감이 달라요.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몸이 먼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 중에 지금 딱 그 느낌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할 건 방법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연락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관심을 되돌릴 수 있는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신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 변화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왜 그걸 이렇게 힘들게 받아들이는지예요. 그게 더 오래 남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연락이 줄어드는 걸 처음 느끼는 순간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톡 알림 시간으로 알아요. 예전엔 몇 분 안에 왔던 답장이 이제 몇 시간씩 걸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대화의 길이로 느껴요. 예전엔 키읔키읔키읔 하나도 여러 번 왔는데 이젠 이응이응으로 끝나버리는 대화들. 어떤 사람들은 먼저 연락하는 비율로 알아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먼저 보내는 게 더 많아졌다는 걸 숫자를 세지 않아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느낌이 생기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유를 찾는 거예요. 요즘 일이 바쁜가?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이건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불확실한 게 불편하니까요. 설명이 있으면 덜 무서우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놓칩니다. 이유를 찾는 것과 현실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행동이에요. 이유를 찾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현실을 보지 않으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면, 이유가 해결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그 논리를 붙잡고 싶은 거거든요. 연락 빈도가 주는 사람들의 패턴을 오랫동안 들여다보면 꽤 일관된 흐름이 있어요. 처음에는 응답이 느려져요. 그 다음엔 대화가 짧아지고요. 그 다음엔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줄어요. 그 다음엔 며칠씩 공백이 생기기 시작해요. 이 흐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대부분 한 번에 일어나지 않거든요. 조금씩이에요. 아주 조금씩. 그래서 알아채기가 어렵고 알아챘을 때는 이미 꽤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 흐름이 있을 때 그쪽에서 갑자기 따뜻하게 연락이 오는 날이 있어요. 예전처럼 길게 대화하는 날이 생기고 웃기는 걸 보내오기도 하고 요즘 어때? 라고 먼저 물어오기도 해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요. 역시 내 착각이었나 봐. 역시 바빴던 거였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따뜻한 날이 사실 흐름을 바꾼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그날은 그런 기분이었던 거예요. 보고 싶기도 했고, 외롭기도 했고, 습관적으로 연락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루를 마치 흐름이 바뀐 증거처럼 읽어요. 그게 착각이 된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면 상황이 다르게 보입니다. 연락이 줄어드는 건 어떤 사건이나 감정의 결과가 아닐 수 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지금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럼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나? 라고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잠깐, 적극적으로 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봐야 해요. 내 마음을 더 잘 전달한다는 건지, 아니면 그 사람이 나를 다시 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건지. 두 가지는 출발점이 달라요. 전자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행동이고, 후자는 상대의 반응에 묶인 행동이에요. 후자 쪽으로 가게 되면 대부분 피곤해져요. 내 행동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상대가 돼버리니까요. 사람들이 연락을 줄이는 심리를 이야기할 때 자주 나오는 말이 있어요. 거리를 두고 싶은 건데 직접 말하기가 싫은 거야. 이게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스스로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 불분명한 상태가 연락의 온도로 나오는 거예요. 따뜻했다가 차가워지는 패턴, 있다가 없다가를 반복하는 패턴. 이게 의도적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그 사람 안에서도 뭔가 정리가 안 된 상태일 수 있어요. 그 점에서 우리가 느끼는 혼란은 완전히 우리 것만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그 사람이 혼란스럽다는 게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사람은 명확한 방향으로 가기도 하고 그냥 그 상태를 유지하기도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명확해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사람이 먼저 지쳐버려요. 에너지가 비대칭이거든요. 한쪽은 기다리는데 에너지를 쏟고 있고 다른 쪽은 자기 혼란을 처리하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으니까요. 이 구조 자체가 어느 한쪽에게 공정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더 잘해줬으면 달라졌을까? 이게 굉장히 오래가는 질문이에요. 답이 없어서 더 잘해줬어도 같은 결과였을 수도 있고 뭔가 하나가 달랐으면 달라졌을 수도 있고 그 질문에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그 질문을 붙잡고 있는 건 그 질문이 남아있는 한 내 쪽에 아직 변수가 있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내가 달라졌으면, 내가 더 했으면, 내가 덜 했으면 이런 가정들이 어떤 의미에서는 희망을 유지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 희망이 때로는 현재를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해요. 연락이 줄어든다는 신호를 받았을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처음엔 부정이에요. 아닐 거야. 바쁜 거겠지. 그 다음엔 확인 욕구예요. 더 자주 연락을 해보거나 반응을 테스트해 보거나 그 다음엔 해석이에요. 이렇게 답한 건 이런 뜻이겠지. 그 다음엔 타협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도 나쁘지 않아. 이 과정이 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이 과정 어디쯤에서 내 마음은 어디 있었나요? 상대의 반응을 읽고 상대의 신호를 해석하고 상대의 행동에 맞추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상태인지는 어디서 봤나요? 연락이 줄어드는 것 자체가 끝은 아닐 수 있어요. 관계가 변화하는 시기에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각자의 리듬이 달라지는 시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거리가 생겼을 때 그 거리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가? 서로가 느끼는 거리를 꺼낼 수 있는 관계인가? 그게 되면 단순히 연락이 줄어드는 것과 뭔가 달라지는 것은 구분이 가능해요. 그게 안 된다면 아마 그 거리는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는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그러니까 포기해도 아니고 그러니까 더 잡아봐도 아니에요. 그냥 지금 느끼는 그 감각이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다르다는 느낌, 전과 같지 않다는 느낌, 핸드폰을 자꾸 켜게 되는 그 행동들. 다 어딘가에서 오는 신호예요. 그 신호를 무시하거나 너무 크게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는 것. 그게 먼저인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물어볼게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떠오른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있을 때 마지막으로 편안했던 게 언제였나요? 그 기억이 언제인지가 사실 지금 상황에 대해 많은 걸 말해주고 있을지도 몰라요.